유은서의 손이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움켜쥐었다. 액정에 뜬 한지혁이라는 이름이 안도감을 주면서도 동시에 답답한 현실을 상기시켰다. 이 모임이 얼마나 불편하고 소모적인지 그는 모를 것이다. 아니, 알면서도 그녀를 걱정해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애써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다. 지혁아, 나 이제 막 도착했어. 별써. 많이 늦는다고 해서 천천히 가도 될 줄 알았는데. 응, 교통이 생각보다 안 막혔네. 아직 다들 안 왔어. 걱정 마. 밥만 먹고 금방 들어갈게. 거짓말이었다. 이미 식사는 끝났고 지금은 2차를 가자는 왁자지껄한 분위기였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듯한 남편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전화를 끊었다. 지혁은 늘 그랬다. 작은 것에 감사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초연함. 그런 그에게 고마우면서도 가끔은 자신의 초라함이 들켜버릴까 두려웠다. 야, 유은서, 웬 전화야. 설마 벌써 남편님이 보고 싶어서. 강민준이 껄껄 웃으며 짓궂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자신감과 약간의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은서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한때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지금은 대기업인 신성그룹 계열의 건설사 전무로 이번 모임의 주최자나 다름없었다. 주변의 동창들도 덩달아 웃으며 은서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은서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니야, 그냥 잘 들어갔는지 확인 전화한 거지. 하긴 남편이 매일 밤 12시까지 주차장 지키고 있다며. 이쯤 되면 귀가 도우미 수준인데. 민준의 옆에 앉아있던 최미나의 말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다. 미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민준을 짝사랑했고 지금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되어 민준의 사업에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은서를 은근히 견제하면서도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을 즐기는 듯했다. 은서는 가슴 한구석이 콕콕 쑤시는 것을 느꼈다. 지역의 직업은 정식 주차관리 요원이 아니라 작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경비와 주차관리, 청소까지 도맡아 하는 일이었다. 주차장 지킴이라는 비아냥은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내뱉는 악에 없는 척하는 악이었다. 야, 그래도 다행이지. 주차요원이라도 해서 생활비 벌어다 주잖아. 누군가 던진 말에 은서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녀는 남편의 직업을 단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그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그녀에게 한없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문제는 그런 남편을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였다. 그녀의 자존심은 짓밟히고 있었다. 근데 말이야, 유은서, 너는 아직도 인테리어 한다고? 민준이 은서의 직업에 대해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작은 사무실 차려서 하고 있어. 사무실? 야, 건물이나 제대로 된 곳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방 한 칸짜리? 자기야, 그런 걸 왜 물어봐? 은서도 나름 잘하고 있겠지. 미나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며 비아냥거렸다. 은서는 쓴웃음을 삼켰다. 그녀의 사무실은 정말 작았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만의 디자인 세계를 펼치며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디자인은 이미 업계에서는 숨겨진 보석으로 통했지만 아직 빛을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래도 민준이는 벌써 신성건설 전무라며? 정말 대단하다. 옛날부터 야망이 남달랐지. 맞아. 고등학교 때부터 남들과는 다른 스케일이었잖아. 동창들의 찬사에 민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뭐 운이 좋았지. 부모님이 물려주신 기반이 있어서. 하지만 난 그걸 더 키우는 사람이야. 너희 같은 서민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민준의 오만함에 은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서민. 그는 그녀와 지혁을 조롱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내세운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비웃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힘이 없었다. 남편은 묵묵히 주차 요원으로 일하고 있고 그녀는 작은 사무실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는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은서는 민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이 모임이 정말 싫었다. 자신을 위로하는 척하면서도 결국은 자신의 불행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를 질식시켰다. 은서야, 너 솔직히 지혁이랑 결혼한 거 후회 안 돼? 미나가 은서의 옆으로 다가와 속삭였다. 은서는 미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그래? 난 네가 민준이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민준이가 그때 너한테 미련이 많았다고 하던데. 미나의 말은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은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난 지금의 내 삶에 만족해. 그때 밖에서 민준이 다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 달리 심각했다. 얘들아, 미안한데 오늘 모임은 여기서 파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동창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민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대. 사고라고 하는데 병원 가는 길이야. 민준의 말에 모두가 놀랐다. 신성그룹의 회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은서의 심장도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다. 민준아, 정말 안 됐다. 힘내. 민준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다음번에 내가 제대로 쏠게. 모임은 그렇게 흐지부지 끝났다. 은서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택시를 탔다. 민준의 아버지 소식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가 비록 오만하고 얄미웠지만 그의 불행까지 바란 것은 아니었다. 택시가 그녀의 집 앞 오피스텔에 도착했다. 그녀는 익숙하게 1층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남편 지혁이 서 있었다. 늦었네. 춥지는 않았어? 지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따뜻하게 물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은서는 지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 따뜻하고 든든했다. 응, 괜찮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 아까 전화 받고 나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괜히 서성이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 지혁의 말에 은서는 울컥했다. 비록 겉모습은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그를 낙하산 혹은 능력 없는 남자로 평가했지만 그의 진심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났다. 그 순간 은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그에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그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알았기 때문이다. 오늘 민준이 아버님이 사고로 쓰러지셨대. 그래서 모임이 일찍 끝났어. 은서의 말에 지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찰나였지만 깊고 날카롭게 변했다. 은서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지만 이내 평소의 온화한 눈빛으로 돌아오는 지혁의 모습에 자신이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 안타까운 일이네. 이제 민준이가 회사를 물려받게 될까? 지혁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물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회장님이 쓰러지셨으니 신성그룹이 워낙 큰 회사라서 걱정되기는 해. 걱정 마. 민준이 녀석 제 밥그릇은 알아서 잘 챙길 테니까. 지혁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은서는 그가 피곤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함께 오피스텔로 걸어갔다. 지혁은 늘 그렇듯 그녀의 짐을 들어주고 그녀가 계단을 오를 때도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왔다. 은서는 문득 그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일까 의심했다. 아니,
그는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날 밤 은서가 잠든 후 지혁은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철 하나와 USB 메모리 하나를 꺼냈다. 서류철은 10년 전 그의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의 사고 기록이었다. 그리고 USB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에게 남긴 마지막 유산이었다. 그는 10년간 이 USB를 열어볼 용기가 없었다.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혁은 컴퓨터에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가득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암호를 입력했다. 사랑하는 아들 지혁에게 라는 문구와 함께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는 그의 아버지 고 한정우 신성그룹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지혁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그의 죽음 뒤에는 신성그룹을 차지하려는 사악한 그림자가 숨어 있었다. 영상은 신성그룹의 비밀 프로젝트와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의 실체를 담고 있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다. 지혁아, 이 영상을 네가 보게 될 즈음이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너에게 남겨줄 수 있는 게 이 진실밖에 없어서. 민준이의 아버지, 강태호 부사장. 그가 나에게 제안했던 사업은 결국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함정이었어. 지혁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진실 앞에서 무너졌다. 그는 10년 동안 자신이 짊어졌던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의 무게를 한꺼번에 느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내 은서가 겪었던 수모,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가 당했던 비극.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능력 없는 낙하산으로 살 수 없었다. 그의 손은 USB를 쥐고 떨리고 있었다. 복수와 진실을 향한 그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강민주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서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탕하게 웃으며 자신을 칭찬하던 아버지, 강태호 신성그룹 회장이 지금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민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사고라고 했다. 운전 부주의로 인한 단순한 접촉사고. 하지만 경찰이 다녀간 후 비서실장이 민준에게 몰래 건넨 보고서에는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들이 있었다. 브레이크 오작동의 흔적, 그리고 사고 직전 아버지에게 걸려온 발신자 불명의 전화. 전무님,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통화하신 번호를 추적하고 있습니다만 차명폰이라서 쉽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의 보고에 민주는 이를 악물었다. 어떻게든 찾아. 어떤 놈이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알아내야 해. 그때 은서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어젯밤 그녀가 건넨 위로의 말이 진심이었을까? 민주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서 왠지 모를 깊은 감정을 읽은 것 같았다. 그 감정은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한 묘한 차가움이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그녀의 남편은 능력 없는 주차요원이고 그녀 자신도 겨우 작은 인테리어 사무실을 운영하는 처지인데 무슨 힘이 있겠는가. 한편 지혁은 아버지의 영상이 담긴 USB를 몇 번이고 다시 돌려봤다. 영상 속에서 아버지는 무언가를 숨기려 애쓰는 듯한 초조한 모습이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는 작은 상자의 좌표와 함께 내 연구 노트를 찾아줘 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연구 노트? 지혁은 아버지가 연구원이었던 시절의 노트를 떠올렸다. 아버지는 신성그룹에 스카우트 되기 전
작은 연구소에서 신소재 개발에 매진했었다. 그 노트를 강태호가 탐냈다는 사실을 지혁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게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혁은 밤새도록 아버지의 영상을 분석했다. 그리고 마침내 영상에 찍힌 희미한 배경에서 단서를 찾아냈다. 그곳은 10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별장의 지하창고였다. 지혁은 은서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그 별장으로 향했다. 별장은 10년 동안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었다. 지혁은 먼지가 쌓인 창고 문을 열었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버지가 남긴 좌표를 따라 낡은 벽장을 밀자 그 뒤에 숨겨진 작은 금고가 나타났다. 암호는 아버지의 생일이었다. 금고 안에는 낡은 가죽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노트의 표지에는 HJW라는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지혁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노트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연구 기록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강태호 부사장이 아버지의 신기술을 가로채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는 증거들, 그리고 그와 공모한 이사들의 이름, 협박과 회유의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아버지의 유서와 함께 신성그룹 지분 10%에 해당하는 차명주식 증서의 위치가 적혀 있었다. 지혁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너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게 해서. 하지만 이 진실만큼은 꼭 세상에 알려야 한다.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지혁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10년 동안 그를 짓눌렀던 무력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순간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었다. 살해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강태호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다. 지혁은 노트와 주식 증서의 위치를 확인한 후 별장을 빠져나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주차 요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다짐한 한 남자의 차가운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지혁은 은서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은서는 지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에 휩싸였다. 남편이 신성그룹의 상속자였다니.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 유 박사의 죽음 역시 강태호의 음모와 연관되어 있었다니. 은서야, 미안해. 내가 다 밝힐 때까지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너까지 위험해질까봐. 지혁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저었다. 지혁아,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난 네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도 모르고. 어제 그들이 널 비웃을 때 난 그저 아무 힘 없는 나 자신에게 화만 냈어. 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의 아버지는 뛰어난 신소재 공학자였다. 10년 전 그는 신성그룹과 비밀리에 진행하던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했다. 그는 당시 신성그룹의 부사장이었던 강태호와 큰 다툼을 벌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연구실 화재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단순 실화로 결론 내렸지만 은서는 아버지의 죽음이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지혁의 아버지가 남긴 증거를 통해 그 모든 것이 강태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아빠의 죽음, 그것도 강태호 그 사람 때문이었어.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혁은 은서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아버지의 노트에 유 박사님 이야기가 나와. 강태호가 유 박사님의 연구 결과물을 빼앗으려 했다고. 유 박사님이 거절하자 연구실에 불을 질렀다고. 은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10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이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밝혀질 줄은 몰랐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의 죽음을 잊고 살기 위해 노력했지만 지혁을 만나 사랑하고 결혼하면서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강태호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그녀의 마음은 다시금 지옥으로 떨어진 듯했다. 지혁아,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목소해야지. 지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와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그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나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는 내가 당신의 남편 한지혁으로 돌아갈 거야. 은서는 지혁의 결연한 눈빛을 바라보았다. 그가 10년 동안 자신을 숨기며 살았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회사의 배신자들을 피해 무력하게 숨어 살아야 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은서의 슬픔을 덜어주기 위해 일어선 것이다. 나도 함께 할게. 은서의 말에 지혁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안 돼. 당신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아니,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야. 우리 아버지의 일이기도 해. 그리고 난 더 이상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이겨내자. 은서는 지혁의 손을 꽉 잡았다. 그녀의 손에서는 뜨거운 온기가 전해졌다. 지혁은 은서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들은 10년 전의 비극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그 비극의 진실을 파헤치고 복수를 시작할 것이다. 다음 날, 지혁은 오랜만에 그의 후원자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송 이사를 찾아갔다. 송 이사는 지혁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걱정하고 있었다. 지혁은 송 이사에게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송 이사는 지혁의 아버지가 남긴 노트와 USB를 보고 경악했다. 아니, 강태호 그놈이 결국 이런 짓을... 회장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다니. 송 이사는 분노에 떨며 말했다. 그는 지혁의 아버지와 함께 신성그룹을 키워온 창립 멤버였다. 그는 강태호의 야심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악랄한 짓을 저지를 줄은 몰랐다. 이거 큰일이야.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지분을 전부 지혁이 자네에게 양도하려 하셨네. 하지만 강태호가 눈치채고 방해했지. 결국 지혁이 자네는 모든 것을 잃고 숨어 지내야 했네. 송 이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지혁을 바라보았다. 지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송 이사님. 아직 모든 것을 잃은 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겁니다. 지혁의 단호한 눈빛에 송 이사는 놀랐다. 그는 10년 동안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던 지혁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 그래, 그래야 내 아들답지. 회장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송 이사는 지혁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그는 강태호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이사들을 규합하고 지혁의 복수를 도울 것을 약속했다. 지혁은 송 이사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목표는 강태호가 회장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가 숨겨온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다. 지혁은 자신의 아버지가 남긴 노트에 적힌 주식 증서의 위치를 확인했다. 그것은 한때 그들의 저택이었던 곳에 마당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다. 지혁은 그곳을 파헤쳐 주식 증서를 찾아냈다. 지분 1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주식 증서였다. 이 증서만 있다면 그는 신성그룹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지혁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강태호의 발톱을 모두 뽑아버릴 때까지 기다릴 작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뒤에서 조용히 복수의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은서가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함께 비극에 맞서 싸우는 동지였다. 유은서의 사무실은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처럼 인테리어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는 척했지만 노트북 화면에는 신성그룹의 복잡한 지분 구조와 강태호 부회장의 과거 행적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지혁이 남겨준 아버지의 유서와 연구 노트, 그리고 숨겨진 주식 증서의 존재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10년 전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야 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의 복수를 돕는 동지였다. 지혁은 그녀의 곁에서 말없이 커피를 내려주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의 온순한 주차 요원이 아니었다. 이제 그의 눈은 복잡한 데이터 속에서 단서를 찾아내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는 날카로운 사업가의 눈이었다. 은서는 그런 지역의 새로운 모습에 낯설면서도 깊은 신뢰를 느꼈다. 그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에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을 자질과 품위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은서야,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게. 아니야. 나도 알아야 해. 이 모든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강태호가 우리 아빠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우 노트를 다시 펼쳤다. 노트의 한쪽 귀퉁이에는 신소재 개발 프로젝트 보고서 유은서 박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와 이름이 같은 뛰어난 신소재 공학자였다. 그녀의 부모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녀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이름을 바꿨지만 그녀는 이미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다. 노트에는 강태호가 아버지의 기술을 탐내고 이를 탈취하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심지어 아버지의 연구소에 불을 질러 증거를 인멸하고 아버지를 살해했다. 은서는 분노와 슬픔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연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그때 은서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발신자는 신성그룹 비서실이었다. 은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유은서 디자이너님 맞으신가요? 저희 신성그룹에서 진행하는 미래형 스마트 오피스 프로젝트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맡아주셨으면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은서는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다. 신성그룹이라면 그녀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남편의 가정을 파괴한 바로 그곳이었다. 지혁은 은서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그는 조용히 은서의 옆으로 다가와 전화를 대신 받았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당분간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아, 혹시 남편분 되시는 분이신가요? 강민준 전무님께서 직접 유은서 디자이너님의 포트폴리오를 보시고 극찬하셨습니다.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 민준의 이름이 나오자 지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이 은서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 상황은 오히려 그들에게 기회였다. 적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지혁은 은서에게 눈짓을 보냈다. 은서는 지혁의 눈빛에서 의도를 읽고 다시 핸드폰을 넘겨받았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착각을 했네요. 남편이 잠깐 제 일을 도와줘서요. 강민준 전무님께서 직접 연락 주셨다니 영광입니다. 언제 찾아뵈면 될까요? 은서의 말에 비서실 직원은 안도하며 일정을 조율했다. 전화가 끊기자 지혁은 은서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은서야, 위험할 수도 있어. 괜찮아. 나도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야. 그들이 우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내가 그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야. 당신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복수. 은서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지혁은 그런 은서의 모습에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꼈다. 그는 은서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녀가 안전하게 복수를 완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지원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은서는 강민준 전무와 만났다. 회의실에는 민준 외에도 몇 명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은서에 대한 호기심과 함께 은근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민준은 은서가 들어오자 친근한 척하며 악수를 청했다. 유은서 디자이너님, 오랜만입니다. 동창회에서 뵙고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감회가 새롭네요. 그땐 제가 경황이 없어서 부친상 때문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민준의 말에 은서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다. 그의 아버지는 그녀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다. 하지만 은서는 내색하지 않고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전무님. 저도 오랜만입니다. 부친상 소식 듣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은서의 진심이 담긴 말에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는 은서가 여전히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은서의 포트폴리오를 보며 감탄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기존의 틀을 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했다.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알던 유은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런 재능을 숨기고 살았다니. 민준은 은서를 칭찬하며 그녀에게 미래형 스마트 오피스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정식으로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강태호가 생전에 공을 들이던 프로젝트로 신성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사업이었다. 은서는 민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신성그룹 내부의 비밀을 파헤치고 민준의 약점을 찾아낼 계획이었다. 전무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은서의 말에 민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조건이라니? 말씀해보세요. 제 남편이 제 사무실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남편을 제 어시스턴트로 함께 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혼자서는 이 큰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은서의 제안에 민준은 황당하다는 듯 웃었다. 남편분이요? 그 주차요원? 민준의 비웃음에 은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대답했다. 네, 그 주차요원 맞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고 저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도움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민준은 은서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의 남편을 극도로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 그리고 은서의 재능은 필수적이었다. 결국 그는 은서의 조건을 수락하기로 했다. 어차피 능력 없는 주차요원 따위 프로젝트에 영향을 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외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알았죠? 네, 전무님. 감사합니다. 은서는 민준에게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싸늘한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그녀의 남편을 얼마나 과소평가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은서의 남편을 단순한 주차요원으로 알고 있지만 그는 사실 신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였다. 이제 그들의 복수극은 시작되었다. 은서는 신성그룹의 심장부로 들어가고 지혁은 그녀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할 것이다. 민준은 은서가 돌아간 후 심부름을 온 그의 아내 최민에게 은서의 소식을 전했다. 자기야, 놀라지 마. 유은서가 우리 회사에 들어왔어. 내가 직접 스카우트했어. 뭐? 그 능력 없는 주차요원 남편 둔 유은서가? 왜? 미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인정한 디자이너거든. 그리고 그녀의 남편도 함께 들어왔어. 어시스턴트로. 세상에, 강 전무님 회사에 주차요원이라니. 말이 돼? 진짜 웃기다. 미나는 킬킬거리며 웃었다.
그녀는 은서를 비웃을 수 있는 새로운 이야깃거리가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파국을 가져올지 아직은 알지 못했다. 신성그룹 본사 25층 미래형 스마트 오피스 프로젝트 팀 사무실. 유은서는 팀원들과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그녀는 특유의 섬세함과 대담함으로 모두의 아이디어를 이끌어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팀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다. 회의실 한쪽에는 지혁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은서의 지시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고 커피를 타는 등 누구에게나 깍듯하고 친절한 보조 역할에 충실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회의 내내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은서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는 신성그룹의 내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분석했다. 저희는 단순히 사무실을 꾸미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공간을 통해 직원들이 창의적으로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이 공간은 신성그룹의 미래를 보여주는 얼굴이 될 겁니다. 은서의 발표에 팀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민주는 회의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은서의 재능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에 뿌듯해했다. 하지만 이내 은서의 옆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지혁의 모습에 눈살을 찌푸렸다. 그는 저런 능력 없는 남자가 왜 저렇게 당당하게 은서의 옆에 앉아있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강 전무님, 은서 씨가 이끄는 프로젝트 팀 정말 대단한데요. 역시 전무님께서 사람을 보는 눈이 탁월하십니다. 민준의 비서가 아첨하듯 말했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당연하지. 하지만 저 남자는 영껏을요. 왜 저런 남자를 옆에 두고 일하는지 모르겠군. 아, 그 주차요원 남편 말이십니까? 듣자 하니 프로젝트 외의 일에는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뭔가 불안해. 저 남자에 대해 좀 더 알아봐. 혹시 모르니 민준의 지시에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민준의 불안감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은서가 신성그룹에 들어온 이후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늘어난 것을 느끼고 있었다. 신성그룹의 내부에서는 강태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민준의 회장 대행 체제에 대한 불만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었다. 특히 송 이사를 중심으로 한 9세대 임원들은 민준에게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었다. 민준은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했다. 한편 은서와 지혁은 퇴근 후 그들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두 사람의 손에는 신성그룹의 보안 카드가 들려 있었다. 지혁은 그 카드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이 카드를 받기까지 10년이 걸렸네. 아버지가 물려주신 회사의 카드를. 지혁아,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다 되찾을 거야. 은서의 위로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노트북을 켰다. 은서가 몰래 가져온 회사 내부 자료들이 화면에 가득했다. 지혁은 능숙하게 암호를 해독하고 파일들을 분석했다. 그의 손놀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10년 동안 IT 보안과 데이터 분석을 독학하며 이 순간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가야스다. 지혁의 입에서 낮은 탄성이 흘러나왔다. 그는 강태호가 10년 전 지혁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기술을 빼앗는 과정에 동참했던 임원들의 명단을 찾아냈다. 그들은 모두 강태호의 측근들이었고 지금도 민준의 오른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 민준이에게 아버지의 사망 원인에 대해 조작된 정보를 보고했을 가능성이 커. 은서는 지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민준이는 아버지의 진짜 죽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아마도 강태호는 아들에게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겠지.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그들의 목줄을 잡을 기회가 생긴 거야. 지혁의 눈빛은 냉철했다.
그는 10년 동안 쌓아온 분노와 슬픔을 복수라는 칼날로 갈고 있었다. 그는 강태호의 측근들을 하나씩 제거하며 민준을 고립시킬 계획을 세웠다. 다음 날 지혁은 은서에게 말도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은서는 불안한 마음에 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은서는 초조한 마음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그때 민준이 은서의 사무실로 찾아왔다. 유 디자이너님, 남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오늘이 마감일인데 어시스턴트가 없으면 곤란하죠. 민준의 말에 은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아니, 유 디자이너님은 그냥 앉아 계십시오. 제가 따로 사람을 붙여드리겠습니다. 민준은 지역이 없어진 것을 기회로 삼아 은서를 곁에 두려 했다. 그는 은서에게 따로 점심 식사를 제안했다. 은서는 민준의 의도를 짐작했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그와 가까워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민준은 은서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은서야, 솔직히 말해서 너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다.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너도 알잖아. 내 남편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남자야. 민준의 노골적인 발언에 은서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다.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전무님, 저는 지금의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행복합니다. 전무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희를 과소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은서의 단호한 태도에 민준은 당황했다. 그는 은서가 자신을 거절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때 민준의 핸드폰에 알림이 울렸다. 민준은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한 임원이 강태호의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고 경찰에 자수했다는 뉴스 속보였다. 그 임원은 바로 지혁이 어젯밤 찾아냈던 명단에 있던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민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은서는 민준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짐작했다. 지혁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은서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전무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일 있으세요? 은서는 걱정하는 척하며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은서의 눈빛 속에서 묘한 승리감을 읽었다. 그리고 그 승리감의 뒤에는 그의 남편 한지혁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민준은 회사로 돌아가자마자 비서를 호출했다. 당장 한지혁의 신상에 대해 다시 알아봐. 뭔가 이상해. 그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어. 민준의 명령에 비서는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다. 민준은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의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한지혁이라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한지혁을 능력 없는 낙하산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같았다. 강민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는 온통 한지혁에 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정보도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혀주지 못했다. 한지혁이라는 이름은 그저 평범한 서류상 이름일 뿐, 그의 과거 행적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10년 전 기록은 마치 누군가에 의해 완벽하게 지워진 듯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민준은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었다. 이게 다야? 뭐라도 좀 더 찾아봐. 이 사람이 정말 그냥 주차 요원이라고 생각하나? 민준의 신경질적인 목소리에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하지만 이분은 정말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한지혁 씨가 고구 한정우 회장님께서 생전에 머무셨던 별장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별장? 왜? 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곳은 아버지 강태호가 한정우 회장의 죽음 이후 아무도 찾지 못하게 봉쇄해 놓은 곳이었다. 민주는 지혁이 그곳에 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그때 미나의 목소리가 민준의 귓가에 울렸다. 어머, 자기야. 그 유은서 남편 우리 회사에 들어온 주차요원 맞아? 나 오늘 백화점에서 봤는데 자기랑 너무 안 어울리게 명품 슈트를 빼입고 있더라. 꼭 어디 그룹 회장 아들 같았어. 민주는 미나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그는 은서에게도 그리고 지혁에게도 모르게 그들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들의 뒤를 쫓다가 민주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지혁이 은서의 사무실이 아닌 신성그룹 본사 서버실로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민주는 그 즉시 보안팀을 호출했지만 지혁은 이미 그곳에서 사라진 뒤였다. 지혁은 민준의 시선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민준이 의심을 하고 자신을 추적하도록 유도했다. 민준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그가 숨기고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혁은 은서의 도움을 받아 신성그룹의 내부망에 접속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10년 전 그의 아버지와 유은서의 아버지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기밀 자료들을 복구하고 있었다. 지혁아, 이걸 찾았어. 은서가 지혁에게 건넨 것은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지혁의 아버지와 은서의 아버지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품에는 아직 어린 지혁과 은서가 각각 안겨 있었다. 은서는 사진 뒷면에 적힌 글귀를 읽었다.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위하여 HJWYES. 그 사진은 두 아버지의 우정과 꿈, 그리고 희망을 담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였다니. 은서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죽음이 단지 그녀만의 비극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지혁은 은서의 손을 잡았다. 은서야, 당신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는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 그들은 같은 꿈을 꾸던 동지였어. 그래서 강태호가 두 분을 한꺼번에 제거하려 했던 거야. 지혁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꿈을, 그리고 지혁의 아버지가 남긴 유지를 이어받아 강태호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오피스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혁은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문 밖에는 민준의 비서가 서 있었다. 지혁은 은서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은서야, 당신이 문을 열어줘. 나는 여기 숨어 있을게. 은서는 지혁의 지시에 따라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 유 디자이너님. 내일 오전 10시에 전무님께서 긴급 회의를 소집하셨습니다. 회장님께서 쓰러지시기 전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에 대해 최종 보고를 하라고 하시는데 민준의 비서가 은서에게 말하며 그녀의 뒤쪽을 흘깃 쳐다보았다. 은서는 그런 시선을 눈치채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준비하겠습니다. 비서가 돌아간 후 은서는 문을 닫고 지혁에게 말했다. 지혁아, 민준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내일 회의는 뭔가 함정일 것 같아.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하지만 이건 기회야. 민준이가 우리의 존재를 의심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 지혁은 노트북을 켰다. 그는 민준의 비서가 은서에게 가져다 준 파일을 분석했다. 파일의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프로젝트 보고서였지만 그 안에는 10년 전 강태호가 유은서의 아버지를 해고하고 연구 자료를 가로챘다는 증거가 숨겨져 있었다. 은서야 봐. 이 자료, 이게 바로 민준이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를 해고한 날짜야.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당신 아버지의 연구소가 불에 탔지. 지혁의 말에 은서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동안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 모든 것이 강태호의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게 다 강태호 그 사람 때문이었어. 맞아. 하지만 이제 그들이 이 파일을 우리에게 보냈어. 그들은 우리가 이 파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하는 거야. 그들이 파놓은 함정,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어. 지혁은 은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은서야, 내일 회의에서 당신은 이 파일을 보고 그들의 의도를 파악해야 해. 나는 당신의 뒤에서 모든 것을 조종할게. 이제 우리의 복수극은 시작된 거야. 다음 날 신성그룹 본사 회의실. 민주는 은서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지혁을 노려보았다. 지혁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하고 온순한 표정이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그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민준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고 회의를 시작했다. 자, 그럼 유 디자이너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최종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은서는 침착하게 단상으로 올라섰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그녀의 발표는 완벽했다. 그녀의 발표가 끝나자 팀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민주는 그런 은서를 보며 뿌듯해했다. 하지만 이내 은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전무님,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은서의 말에 민주는 긴장했다. 뭡니까? 이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 자료를 보니 10년 전 고 유은서 박사님께서 진행하시던 프로젝트와 매우 유사하더군요. 혹시 전무님께서는 유 박사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은서의 직설적인 질문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민주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은서가 유 박사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했다. 그분은 저희 아버지께서 오래전 고용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분을 언급하십니까? 그렇군요. 그런데 이 자료에는 유 박사님께서 해고된 날짜와 그분이 진행하시던 연구가 중단된 날짜가 일치하더군요. 마치 누군가 유 박사님의 연구를 가로챈 것처럼요. 은서의 말에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은서의 아버지 유 박사의 연구를 빼앗기 위해 온갖 비열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는 은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게 무슨, 유 디자이너님,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그때 지혁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온순하지 않았다. 그것은 복수심에 불타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강 전무님, 제가 대신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혁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그는 평소의 주차 요원이 아닌 한 기업의 상속자로서의 위엄과 품위를 드러내고 있었다. 민주는 지혁의 변화된 모습에 경악했다. 네가 뭔데? 저는 고구 한정우 신성그룹 회장의 아들 한지혁입니다. 지혁의 말에 회의실은 충격에 휩싸였다. 모두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비웃었던 주차 요원이 사실은 신성그룹의 상속자였다는 사실에 무릎이 꺾이는 듯했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적이 감도는 회의실. 민주는 지혁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는 10년간 자신이 조롱하고 무시해왔던 능력 없는 낙하산이 사실 신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 그리고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무슨
헛소리야. 한지혁, 너는 그냥 유은서의 남편일 뿐이야. 너 같은 놈이 감히. 민주는 지혁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때 지혁은 민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10년 전 모든 것을 잃고 도망쳤던 소년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돌아온 왕의 발걸음이었다. 지혁은 민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강 전무님, 아니 강민준 씨, 제가 당신에게 인사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신은 제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버지께서는 제 이름을 잘 기억하고 계셨을 겁니다. 한정우 회장의 아들, 한지혁. 지혁의 말에 민준의 눈이 커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10년 전 아버지가 한정우 회장의 아들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는 한지혁이 이미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살아있었다. 그것도 자신과 함께한 회사에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일하고 있었다. 민주는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였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너를 죽였다고 들었는데. 민준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말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다. 민준은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는 자신의 본심을 들켜버렸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지혁은 그런 민준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네, 당신 아버지께서는 저를 죽이려 하셨죠.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께서 제게 남기신 마지막 유산도 찾아냈습니다. 지혁은 품속에서 낡은 USB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어서 은서가 발표했던 자료 속의 USB를 가리켰다. 이 USB 안에는 당신 아버지께서 저의 아버지 고구 한정우 회장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증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유은서의 아버지 고구 유 박사님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도 담겨 있습니다. 지혁의 말에 은서의 눈이 붉어졌다. 그녀는 지혁의 손을 꽉 잡았다. 지혁은 은서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녀의 복수도 시작된 것이다. 지혁은 다시 민준을 바라보았다. 당신 아버지는 단순히 제 아버지를 살해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 유 박사님의 기술을 빼앗고 유 박사님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덮기 위해 저까지 죽이려 하셨죠.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죄가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지혁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소리쳤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 아버지는 그럴 뿐이 아니야. 너희가 꾸민 짓이지. 민준의 발악에도 지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고요? 그럼 여기 이 영상을 보시죠. 지혁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10년 전 강태호가 한정우 회장을 협박하고 유 박사의 기술을 빼앗는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 속에서 강태호는 한정우 회장에게 네 아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 한정우 회장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유 박사님의 연구소에 불이 나는 장면, 그리고 강태호가 유 박사님의 죽음을 조작하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회의실은 충격과 경악으로 가득 찼다. 모두가 입을 틀어막고 영상을 지켜보았다. 민주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을 보고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따랐던 아버지가 사실은 잔인한 살인자였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아니야, 아버지가 왜? 민주는 울부짖었다. 그때 지혁은 민준의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민주는 지혁의 손길에 고개를 들었다. 지혁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연민도 담겨 있었다. 나도 당신의 아버지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져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아야 합니다. 지혁의 말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지혁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었다. 경찰들은 민준과 강태호의 측근들을 연행했다. 민준은 경찰에 연행되기 전 은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그녀는 민준을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민준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저지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했다. 유은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민준은 은서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의 아버지와 지혁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의 아버지의 죄는 사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민준이 연행된 후 지혁은 회의실에 남아있던 임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경애와 존경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지혁을 능력 없는 낙하산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신성그룹의 정당한 상속자,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갈 진정한 리더로 인정했다. 여러분, 저는 고9 한정우 회장의 아들 한지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선언합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일구신 신성그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아버지께서 꿈꾸셨던 미래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유지를 이어받아 신성그룹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지혁의 목소리는 힘찼다. 그의 연설에 임원들은 박수를 보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바로 지혁의 후원자이자 아버지의 친구였던 송 이사였다. 송 이사는 지혁을 향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한지혁 회장님, 신성그룹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송 이사의 말에 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를 믿고 지지해주는 은서가 있었다. 그들은 함께 10년의 비극을 이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것이다. 지혁은 은서의 손을 잡고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강민준이 연행된 후 신성그룹은 한동안 혼란에 빠졌다. 강태호의 비리와 10년 전 한정우 회장의 사망에 얽힌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임직원들은 동요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중심에는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신임 회장으로 돌아온 한지혁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복수를 완수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지혁은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10년 전의 비극, 그리고 그가 왜 모든 것을 숨기고 살아왔는지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의 옆에는 항상 유은서가 함께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혁의 아내이자 그의 동반자로서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용감한 여성이었다. 기자들은 그녀를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유은서 디자이너님, 남편분의 정체를 처음 알게 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나요? 은서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제 남편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고 그의 진심을 믿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든 저는 항상 그의 옆에 있을 겁니다. 은서의 진심 어린 말에 기자들은 감동했다. 그들의 눈에는 사랑하는 남편을 믿고 지지해주는 헌신적인 아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곧바로 뉴스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갔다. 신성그룹의 상처는 치유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혁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강태호의 측근들은 여전히 회사 내부에 남아 있었고 그들은 지역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갖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지역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가 회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역은 그런 그들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고 자신의 경영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역은 은서와 함께 아버지의 미래형 스마트 오피스 프로젝트를 재개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신성그룹을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릴 계획이었다. 은서는 프로젝트의 총괄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쳤다. 그녀는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편의를 위해 혁신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미래형 스마트 오피스급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완료되었고 신성그룹은 새로운 도약을 시작했다. 직원들은 지역의 리더십과 은서의 재능에 감탄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지역을 능력 없는 낙하산으로 부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신성그룹의 희망이라고 불렀다. 몇 달 후 신성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가 열렸다. 파티장에는 신성그룹의 임직원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은서의 고등학교 동창들도 있었다. 그들은 은서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은서야, 네가 정말 신성그룹 회장 사모님이었다니. 미나는 은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존경과 부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은서는 미나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미나야, 나는 여전히 예전의 유은서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은서의 말에 미나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과거에 은서를 비웃고 무시했던 자신을 후회했다. 그때 민준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은서에게 전달되었다. 편지에는 민준의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죄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는 자신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했다. 은서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준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때 지역이 은서에게 다가왔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커피가 들려 있었다. 은서는 지역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위해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는 그녀의 남편이었다. 여보, 이제 가야 할 시간이야. 지역의 말에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파티장을 빠져나왔다. 파티장 문 밖에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기자들이 있었다. 기자들은 그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다. 하지만 지역과 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그들의 삶을 향해 걸어갔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그로부터 1년 후 신성그룹은 한 지역 회장의 지휘 아래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그는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고 신성그룹을 미래형 기업으로 탈바꿈시켰다. 은서는 여전히 신성그룹의 총괄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재능을 마음껏 펼치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어느 날 지역과 은서는 그들의 첫 만남 장소였던 작은 오피스텔 주차장을 찾아갔다. 그곳은 이제 더 이상 주차장이 아니었다. 그곳은 지역과 은서의 사랑이 시작된 그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였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서로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지역아, 우리 그때가 참 좋았지. 응, 나는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 당신을 만났으니까. 지역의 말에 은서는 그의 품에 안겼다. 그녀는 그의 품에서 따뜻함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지지하며 살아갈 것이다. 그들의 삶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하지만 그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치유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